긍정 확언을 하라. 나 자신을 믿고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의 밑바닥 감정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해요. 가장 밑바닥층에 있는 부정적인 쓰레기를 비워내는 행동. 예를 들면 나의 밑바닥에 레스터 레문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책의 주인공은 진짜 평범한 사업가이자 물리학자였는데 진짜 이게 성공의 정점에 있고 뭘 해도 정말 한결같이 듣는 얘기가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눈에 성공해 보이는 사람들도 끝없이 누군가랑 비교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께서는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곧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그를 퇴원시켰어요. 근데 고작 3개월 만에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답을 찾았더니 릴리싱 테크닉이라는 걸 발견했고 3개월 만에 완전한 건강과 평화를 찾았다고 해요. 목차가 이렇게 나와요. 이 책에 나오는 그 어떠한 말도 믿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랑 관점이나 철학, 사상, 생각이 똑같아서 얘기를 하자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것만 받아들여라 라고 해요. 사람들은 특히 정신적 스승의 경우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믿거나 혹은 그들에 관한 소문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읽을 때나 좋은 강의나 정말 좋은 강사님이나 믿을 때도 비판하면서 동시에 받아들이는 마음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정말 김미경 강사님을 좋아하고 김창욱 강사님을 정말 좋아하지만 그분들이 결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그분들을 막 무조건적으로 신적으로 막 추종하고 믿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레스터는 그 어떠한 스승에 관해서도 이러한 행동은 피해야 된다고 깊이 느꼈다. 대신 우리는 책의 메시지를 하나의 탐험 또는 의식의 시도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된다. 확인하기 위해서 취해라. 이 책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한다. 맹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을 메시지에 열어두길 바란다. 자신을 삶 속에서 시도해 볼 때 그것은 당신에게 더 많은 가치를 줄 것이다. 긍정 확언을 하라. 나 자신을 믿고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의 밑바닥 감정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해요. 가장 밑바닥층에 있는 부정적인 쓰레기를 비워내는 행동. 예를 들면 나의 밑바닥에 엄청나게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분노의 감정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볼펜 잡듯이. 근데 이거를 너가 놓아줄 수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밑바닥의 부정적인 쓰레기를 비워내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실천에 이행해 봤거든요. 근데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꽤나 많은 에너지를 쓰지만 중요한 거는 내 밑바닥에 있는 감정 쓰레기를 비워내려면 일단은 내가 받아들이고 어딘가에 표출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중요한 거는 알아차려야 되는 게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상대방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잘못되더라도 잘못됐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진 않고 왜냐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모든 게 자기 책임이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조차. 그래서 받아들이고 내 말에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지 않더라도 적어도 사과는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거짓된 사과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 밑바닥에 있는 진짜 부정의 감정이 하나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터뜨려 버렸거든요. 그 당사자에게 터뜨렸거든요. 터뜨리면서 감정적으로 막 모진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다, 나의 화법을 이용해서 내가 그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책을 여러 번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할 때 감사함을 굉장히 느끼는 게 뭐냐면 리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만 한 번 더 보거든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책은 확신하게 느끼는 거는 한 번 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봐야 되고 20대 때 보는 거랑 30대 때 보는 거랑 40대 때 보는 거랑 다 다르다고. 그것처럼 내가 그냥 한 번 읽은 책이랑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뽑아주려고 2번 읽은 책이랑 내가 고민이 있어서 엄청 열심히 파고든 책이랑 다 다른 이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그때마다. 이 책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요. 나의 정말 밑바닥 감정의 부정적인 쓰레기를 비워내야지 이거를 저도 꼭 이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저도 저의 가장 밑바닥에는 바닥에는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상처 받았던 곳이 짓물고 터져야 되는데 이 상처 난 곳을 계속 덮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골마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아예 끄집어내서 터트리게 만들어주는 책이 이 책이에요. 실천해서 느끼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거라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인생에서 실전법만 딱 가지고 오는 책인데 결국에는 이 3단계의 실천 방법이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너의 마음에 지금 어떠한 게 있는가? 내 마음속에 어떠한 특정한 자격지심이 있다면 그거를 그냥 느끼고 있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돼요.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그 안에 있지 않고 그 감정이 바깥에 나오게 돼요. 바깥에서 그 감정을 바라보게 되는 단계고 두 번째는 이 감정을 내가 놓아줄 수 있겠어? 영문 번역으로는 could you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can you라고 하지 않고 너 할 수 있겠니?가 아니라 해줄 수 있겠어? 혹시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번역을 하면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비교적 조금 덜 걸려요.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너가 가능하면 할 수 있겠어? 라는 곳에서 저희 감정의 통제권이 다시 저한테 넘어온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이 너 그래 그 분노하는 감정 놓아줄 수 있겠어? 너 그렇게 해줄 수 있니?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을 해봤거든요. 너 그 분노의 감정 놓아줄 수 있겠어? 왜냐면 언제까지나 이걸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힘들잖아. 이렇게 손만 피면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물어봤더니 제가 100% 놓아주질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스스로에 또 물어보니까 사과를 받지도 못했고 심지어 이 말을 꺼내보지도 못했어. 근데 한 번쯤은 제가 이 얘기를 당사자분에게 꺼내봐야 사과가 진심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고 적어도 제 마음속에 이 분노라는 감정을 놓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사자분에게 제가 이러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태어나서 처음 해보게 된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100% 놓아줄 수 있겠냐? 라고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 100%는 아니더라고요. 한 30%? 프로에서 30%는 놓아주겠더라고요. 왜냐? 그 분노의 감정이 뿌리일 실체라는 게 나와요. 이 책에서도. 근데 우리는 인정받고 싶거나 통제하고 싶거나 등등 이러한 내면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감정을 놓아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100%.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감정의 진짜 본질적인 실체는 제가 옳았고 제가 존중받고 싶다라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 나만이 믿어줄 수 있는 감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노의 실체가 제가 이 분노를 놓아버리는 순간, 이게 분노의 감정이라면 이걸 놓아버리는 순간 내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이거 하나 쥐고 살았는데 이 분노 때문에 내가 옳다라는 거를 믿고 살았는데 이거를 놓아버리는 순간 나는 옳지 않은가? 혹시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분리하면서 제 감정을 바라보니까 분노를 놓더라도 제가 옳았던 행동과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이 완전히 별개의 영역인 거예요. 분노를 놓아버렸다고 한들 제가 옳았다는 것을 저는 알잖아요. 제가 저를 인정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람한테서 사과를 받거나 하지 않더라도 의외로 관계가 없겠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놓아줄 수 있어? 라는 이 질문에 100%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당장이 힘들어. 근데 조금 그 층층이 이렇게 걷다 보면은 언젠가는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지금 놓아줄 수 있어? 했을 때 지금 당장 나 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신념이 어떻게 보면 분노의 감정이다 보니까 100% 당장 내가 내려놓으면 오히려 그 분노라는 감정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놓기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아직까지 분노해도 돼. 근데 한 30%는 놓아줄 수 있겠어. 하고 그 분노의 그 덩어리를 걷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분노의 덩어리가 제가 감추고 있고 덮고 있으니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면에서 그거를 꺼내면 꺼낼수록 한두 개씩 나오는 거예요. 껍데기 까듯이. 지금 놓아줄 수 있어?
라는 질문을 처음 하게 된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제가 그냥 책을 읽으면은 이러한 관점을 같은 책을 보고 있더라도 찾지를 못해요. 근데 꼭 구독자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순간 제일 좋은 것과 핵심만 전달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중요한 것을 뒤지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실천까지 해가지고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정말 이 책은 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리얼리티 트랜서핑에 대한 이해도도 나오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 섞여가지고 나오거든요. 그걸 의도하고 쓴 건지 모르겠는데 세도나 마음혁명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나서 마음의 일정 부분을 제가 지금 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단단한 사람도 마음속에 깊은 내면의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느끼고 나서 상대방의 행동이 변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감정을 털어놓아야지만 내가 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이 분노의 감정이 너무 오래 쥐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쥐고 있다가는 진짜 제가 막 머리가 다 아파가지고 뭔가 다 빠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놓아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실제로 행동에 지침을 하고 나서 여전히 제가 생각했던 대로 상대방의 행동에서 원하는 행동이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제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놨고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상대방에게도 전달은 됐지만 습관화된 자기 관성으로 인해서 좋은 반응이나 행동은 얻지 못했지만 분명히 전달이 되었고 저가 감정이 많이 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 개념을 또 발견을 하게 됐어요. 양극단의 감정을 느껴주면 그 감정은 서로가 서로를 용해한다. 그래서 나는 나를 미워한다 라는 마음이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는 마음,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느껴주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 특정한 상황, 그걸 정말 미워한다. 근데 난 특정한 사람, 특정한 상황을 정말 사랑한다.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 것만큼 정말 이거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를 정말 깊게 상처도 줄 수 있는 거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를 상처를 줄 수도 없거든요. 저에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양극단의 감정을 느껴준다라는 개념에서 이 책에서 좀 놀랬던 부분이고 그게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포괄적 흘려보내기를 실행하려면 나는 당신이 탐험하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대상의 양극성의 두 측면을 지속적으로 오고 가보라고 제안한다. 이것을 연달아 여러 번 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내면에서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을 느껴라. 두 측면은 서로를 용해할 것이다. 다음은 자신의 관심사들을 양극의 개념으로 다루며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든 일반적인 질문 목록들이다. 나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꿈꾸고 살기를 저항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나는 나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꿈꾸고 살기를 환영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극단의 질문을 계속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설레이는 삶을 거절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설레이는 삶을 살지 않더라도 소소하게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굳이 꿈꾸는 삶이 아니더라도. 근데 반대로 나는 나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설레이는 삶을 수용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했을 때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설레이는 삶을 수용해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이 극단의 감정을 동시에 느껴주는 만큼 서로가 서로를 용해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나는 누구를 정말 미워해. 그리고 나는 누구를 정말 사랑해. 이 마음이 정말 우습지만 극단적인 마음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또 하나 읽어볼게요. 나는 나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분노, 미움, 자괴감을 가지고 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하고 미움을 가지니까 그런 나 자신을 허용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나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기쁨, 평온, 사랑, 안정, 행복을 좋아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당연히 나는 그런 거를 느껴줘도 괜찮다. 많이 가져도 돼. 많이 행복해도 돼. 많이 기뻐해도 돼.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돼. 이런 마음이 동시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더 읽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진짜 밑바닥 쓰레기가 치워져야지 우리가 집 정리를 할 때도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 하면은 막 감춘다고 해서 막 덮는다고 해서 그 악취가 사라지는 게 아닌 것처럼 덮어도 밑바닥에 있는 쓰레기는 계속해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꺼내보고 닦아보고 그리고 뭐가 있는지 그거를 밑바닥 부정적인 쓰레기를 치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왜냐면 마주 봐야 되는 감정이지만 마주보지 않으면 속에서 골마서 터져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골마서 터지고 밖으로 상처가 나오면 치유가 되는데 내 속 안에서 골무면은 그게 내 안에서 골맞기 때문에 또 골문 데가 더 터지고 상처가 더 커지는 것처럼 내가 이랬다라는 거를 상대방에게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의 행동에는 내가 영향을 가지지 않을 수 있을 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놓아버리는 감정이지 상대방의 행동이 바뀌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그랬으니까 너는 알면 된다. 사과받기를 바라지도 않아야 되고요, 사실은. 근데 나는 그랬다. 내가 그랬다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어라.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 행동을 서서히 용기를 내서 단순히 긍정적인 거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인데 실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일단 알아차리면 그 감정에서 한 단계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 감정을 could you라고 하더라고요. could you 놓아줄 수 있겠는지 혹시 가능하겠어? 너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can you라고 묻지 않았고 혹시 가능하겠니? 라고 의견을 묻는 거니까 정말 놓고 싶지 않은 감정이라면 놓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놓아줄 수 있겠어? 지금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만큼 결국 이 감정이 나의 것이고 감정이 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놓고 싶으면 놓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자유로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양극단의 감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느껴주면 그 감정들은 서로가 서로를 용해한다. 우리가 찬물을 좀 따뜻하게 하려면 뜨거운 물을 넣고 뜨거운 물을 식히려면 찬물을 넣듯이 극단의 감정을 오고 가는 게 괜찮을 때 오히려 이런 감정이 풀어진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거를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행동이 제가 예측하고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그 바뀔 엄청나게 원하지도 않고 제 이야기는 하겠다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라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상대방이 알았으니까 100%가 아니더라도 20%, 30%, 50%씩 점차 놓을 수 있고 그 놓을 수 있는 통제권은 감정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책이 괜찮고 또 잠깐 앞서서 저 역시도 밑바닥에 이 감정적 쓰레기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는 이 두 가지 감정을 연습해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떠한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한다. 어떠한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한다. 나는 어떠한 분들을 혐오한다. 나는 혐오하지 않고 공경한다. 이렇게. 여기서 공경과 존경의 조금 다른 의미를 알게 됐는데요. 존경이라는 말은 우상시하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의미고 공경은 그냥 이런 말 뜻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낮은 위치로 내려가는 게 공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존경하려고 하니까 이게 거부감이 느꼈던 거지. 공경하려고 하면 공경은 할 수 있겠다. 왜냐면 내가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누구나 인간은 그 상황에 떨어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게 그런 동물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진짜 한결같이 풀린다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해주신 분이 있는데 혹시 세도나 메서드 마음혁명 책도 언젠가 리뷰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게 정말 신기하게 문구가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서 당장 책을 검색해가지고 다음날 구매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좋은 책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점차 발전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요. 그리고 좋은 습관은 좋은 운을 만들어내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혹시나 밑바닥 감정의 부정적인 쓰레기를 비워내지고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파헤치고 알아차리고 용기를 내셔서 비워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